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매번 지금 연습한 거나 아니면 계속 다시 촬영한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1000번 가까이 외쳤던 것 같아요.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이 소리를 1000번 가까이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녹음해서 들었을 땐 잘 모르겠지만 막상 제가 입 밖으로 꺼내서 인사를 드릴 때는 좀 뭔가 발음이 부정확해 보이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또 제가 녹음한 거를 잘 보지 않는 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제가 촬영한 걸 한 번쯤 봐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는, 다시 재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참 중요한데 제가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처음과 약간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다시 봐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10분, 15분을 마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이전에는 20분도 찍고 30분도 찍고 이렇게 대중 없이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뭔가 다시 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제 동영상을 보는 그런 창피함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남긴 동영상을 보면서 부끄러워, 창피해, 이거 어떻게 봐, 이런 생각은 없어졌는데 다만 이제 좀 그런 초심의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되짚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동영상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다시 돌려보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회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를 세정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깨끗이 하는 업체인데 이게 반도체 장비 세정을 해본 분들 아니고서는 저희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반도체 세정을 좀 예를 들어서 설거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꿔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제 기름때도 있고 여러 가지 타서 눌러붙어서 잘 벗겨지지 않는 그런 설거지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상이라든지 질상이라든지 이런 공정 과정이 있어서 들러붙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여서 이제 막질이 많을 때는 열 몇 겹이 쌓이고 적을 때는 한두 겹 쌓이는 그런 공정에서 이제 교체된 물품들이 와요. 가공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그런 물품들도 오지만 일단 그런 물품들이 와서 그거를 샌딩이라는 그런 작업도 하고 케미칼 작업도 하고 스테미 작업도 하는데 일단 그거를 가정용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설거지로 예를 들자면 솔직히 예를 들 수는 없는데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이제 모래 갖다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철수세미 갖다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혹은 끓인 물에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가공 처리가 있는데 케미칼 작업을 해서 불산이라든지 질산은 이런 좀 위험한 요소들은 화학약품들을 활용을 해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유독 잘 벗겨지지도 않고 어떤 작업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제품을 크기를 따지자면 제 상체만한 이 하나의 파트를 세정을 하는데 하루 반나절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걸 세정을 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상관이 없지만 비용이 몇만 원에서 많게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게 되고 또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서 들어가는 제품을 세정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스세미질을 하면 스세미도 있을 거고 퐁퐁을 쓰게 되면 퐁퐁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사용되는 이제 그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용들을 따지고 보면 이 제품이 투자하는 시간과 그리고 이 제품이 좀 깨끗하게 세정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는 그런 재료들에 비해서는 이 제품 단가가 잘 맞지가 않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 업체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어떤 건 좀 잘 깨끗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세정이 있고 또 어떤 거는 힘든 세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라서 세정을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일반 개인 업체이기 때문에 큰 공장도 아니고, 그리고 2차 공장, 3차 이렇게 1차 공정, 2차 공정 이런 오더가 아니라 걸치고 걸쳐서 중간 도매가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걸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3차 공정, 4차 공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의뢰 입장으로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제품에는 송산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제 집에서 설거지하는 걸로 예를 들자면 그냥 일반 녹색 스세미로 문질러서 나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좀 이런 비유가 좀 맞지 않겠군요. 예를 들면 이제 철스세미로 문질러서 나가는 그런 막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 설거지 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설거지 때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게 있는데 철스세미로 문질러서 나가야 되는 건데 워낙에 많이 겹겹이 쌓여 있고 이게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품 처리를 해도 안 나가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세게 해서 안 나간다면 좀 살살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그 샌딩기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강하게도 쳐봤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약한 이제 그 샌딩기가 있어서 그걸 치려고 그 제품을 한번 집어넣고 쳐봤습니다. 근데 옆에 계시던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이게 나가겠냐, 그러니까 철스세미로 문질러도 안 나가는 걸 그렇게 손으로 문지른다고 해서 나가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굵은 철스세미 문질러서 나갈 수 있는 제품도 안 나가는데 손으로 문질른다고 해서 그게 나가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그래도 한번 역발상 한번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해봤죠. 그랬더니 생각 외로 철스세미로 문질러서 정말 하루 종일 해야 겨우 나갈까 말까 한 그 제품이 손으로 문질렀더니 정말 나가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예를 들자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제품은 그렇습니다. 80방, 100방, 24방, 34방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글라스라는 게 있는데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문지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0방, 100방은 글라스보다 좀 더 거칠거칠한 건데 훨씬 더 이제 스세미라고 비교해 보시면 되고 80방 같은 경우는 철스세미보다 좀 약간 아래 단계, 그리고 24방, 34방은 더 훨씬 거칠거칠한 철스세미라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방으로 쳐도 안 나가는 게 글라스로 친다고, 그러니까 손으로 문지른다고 되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더라고요. 거기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나도 생각을 가다놓지 않았나, 좀 더 역발상을 하고 좀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괜찮네, 되네,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서 진행을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왜 그 가까이 있는 걸 두고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 기분도 나쁘지만 나도 저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저분이 손으로 해서 안 된다고 말을 한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그동안 맨날 좀 창의적인 생각, 역발상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하자고 해놓고 발상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틀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건 아닐까, 이런 좀 깨달은 반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되든 안 되든 일단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거. 물론 이제 제품에 크게 손상 가지 않고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을 했을 때 크게 내 인생에 좌지우지 될 만한 그런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없다면 물론 한번 도전할 때 그런 요소들도 감사하고 할 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위험 부담은 최대한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시도들을 해서 정말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역발상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험프리 릴이라는 분께서 쓰신 거고
이 책은 읽다 보니까 이제 주식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초반부라서 후반부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또 다뤄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제목에서 있었듯이 이제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참 재밌는 게 그런 말들이 나와요.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은 항상 옳을 수는 없다.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옳은 것보다는 혼자가 왜 옳은지, 아니면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어쩔 때는 더 옳을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메모해놓거나 좀 윗줄을 쳐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냥 굵직하게 보이는 말들만 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면 틀리기 마련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분이 이제 생각을 적어놓으신 건데, 역발상의 기술과 관련하여 또 다른 경고도 있다. 틀린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반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라.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이제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발상 법칙은 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대중운동 궁중심리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분이고요. 이게 궁중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틀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궁중심리가 참 위험한 거고 휩쓸리기 쉽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은 없어지고 감성적인, 감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개입이 되면서 이성적인 생각이 묵살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삶을 좀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이 더 반갑고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고 싶었던 때가 되게 많았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항상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걸 겪으면서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거는 반대 노라는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명시, 제시,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좀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혹은 말을 좀 유도리 있게 편안하게 그리고 좀 잘해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나의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전하는 이런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왜 예스야? 왜 난 노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어깃장 놓듯이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10명이 있으면 9명은 다 맞다고 하는데 저 혼자만 아니다고 해버리면 그 상대방들은 다 기분이 나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네가 뭘 알아? 너가 틀린 거야 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다수가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묵살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표현할 때 그동안 몰랐었던 걸, 못했었던 걸,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에 와서는 때로는 다수의 의견에 수긍하기도 하지만 그 수긍을 100% 인정해서 수긍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분들을 설득할 수 없고 어떤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 앞에서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나중에 내가 이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제시를 하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의 생각이 맞다라고 상대에게 얘기를 하고 상대가 그러면 왜 그러냐고 반론할 때 그거에 대한 제대로 적절한 근거 제시라든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바보가 되고 왕따가 되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도태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고 또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의 책들을 접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죠. 저하고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고 그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가 노력해왔던 그런 세월이들 이런 것들이 달랐던 겁니다. 결과물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훨씬 더 신빙성 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이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을 좀 신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분들을 좀 인정하면서 이분들을 따르는, 그리고 이분들의 책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의견에서 갑을, 흑백 이런 논리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 이야기를 알면서도, 이 이야기를 존중하면서도 궁중심리에 빠져버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다수가 옳고 그름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좀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또 다 예스라고 하고 다 옳다고 할 때 한 번쯤은 되짚어보는 거죠. 정말 그런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분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틀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또 본인의 생각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궁중이나 모임, 단체, 이렇듯 좀 사람이 웅집해 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는 게,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떤 소속돼서 그런 단체에서 같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같이 한 방향을 보고 가되 뭔가 떨어져서 배회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배회하지 말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나갈 거면 나가라. 그 서성임에서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엔 좋지가 않다. 그 사람들 무리에서도 똑같이 저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저를 배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참 기분이 나빴고,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네들이 말하는 그런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뭔가 저한테 많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들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시간을 많이 두고 투자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제 지금 이렇게 꾸준히 하는 모습들, 책을 읽는 모습들,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봐서 또 이야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10년, 20년 후에는 제가 그 울타리 바깥에서 서성이더라도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고, 울타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울타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만큼의 전달력이 있고 공감이 있고 공감력도 있고, 네, 논리와 근거, 제시, 통계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이 너무 슬슬 잘 나와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나온 그런 느낌입니다.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좀 자화자찬을 했네요. 오늘 18분 좀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는 3, 4분 좀 오버된 시간입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개념을 지켜서 시간 관리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생각을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안 되라는 생각보다는 왜 안 될까? 왜? 꼭 안 될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물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돼! 이거는 끝나는 거겠죠. 더 이상 시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당연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